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무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좀 들여다볼까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요. 무례하다는 말에 대해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의어를 보면 거만하다, 당돌하다, 몰상식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무례함을 직장에서 겪는다면 어떨지 핫 키워드에서 짚어봅니다. 직장에서 이런 무례함을 겪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 직장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 연구소에서 이 직장 내 무례한 경험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의 100%가 직장에서 이 무례함을 느껴봤다고 답했습니다. 전부가 다 네. 느껴봤다는 답을 하신 거네요. 이 100% 중에 3.2%는 매일 경험한다고 답했고 자주 경험한다고 한 사람은 13%. 그러니까 매일 또는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16%를 넘긴 거죠. 네. 가끔 또는 반복적으로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을 넘었고요. 나머지는 이 6개월 이내에 한두 번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웬만한 스트레스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력이 났을 직장인들인데 이런 직장인들에게 무례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직장인들이 경험한 무례함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봤더니요. 네. 말을 자르거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1순위였습니다. 네. 이런 일 너무 자주 있지 않나요? 그쵸. 상급자들로부터는 참 많이 경험하는 사례들인 것 같은데요. 네,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린 원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아니 하면서. 이러면서 끊어버리고. 네, 이거의 뒤를 이어서는요. 자신의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경우가 꼽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준다거나 혹은 알아야 할 정보를 주지 않는 예도 있었고요. 성과와 능력을 무시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들까지 있을까 싶은데요. 네. 외모나 개인의 특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자주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분노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이라는 특성상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쵸. 이 무례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억으로 저장돼서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이런 무례한 말들을 누가 하느냐?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사, 그쵸. 선배, 그쵸. 나보다 높은 애들. 이렇게 서열이 높은 사람이 하위 직급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상사나 선배한테 그때그때 이걸 또 따져 물으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묻게 되면 따져 묻는 내 자신이 무례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분위기도 맞아요. 생기죠. 이래서 직장 내 무례함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또 애매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처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주로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할 때에는 상사나 동료에게 상담을 하거나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견딜 수 없이 반복될 땐 이직을 고민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내가 떠나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당한 언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고 답한 이들은 13.7%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무례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 문제의 화살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나 됐습니다. 무례함을 당하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자신이 대처를 잘못한다고 여겼는데요. 반대로 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무례함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도 적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변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10명 중에 8명의 직장인은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거나 배운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무리 무례함을 당해도 본인을 공격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무례함이 지속되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피하면 될지 좀 팁을 공유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됐습니다. 이 비슷한 면이 되게 많은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로버트 서튼 교수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직장 내 무례함의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인신공격하기,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일, 공개적인 망신, 옆에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수법. 이거는 정말 견디기 어렵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자괴감으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말씀해주신 이 모든 것들 다 정말 하나라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에서도 조금 이런 문화를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곳들이 있긴 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직장 내 무례함은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구성원 전체의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례하고 모욕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할수록 이 기업의 생산성과 또 개인의 창의성 같은 역량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지는 꺾이게 되고 업무의 성과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또 결국 이직에 대한 결심을 굳히기도 하죠. 결국 기업도 이런 조직 문화가 암조직처럼 퍼진다면 그 피해가 결국 기업 내부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조직의 해가 되고 개인 역시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네, 이 하버드에서 전 세계 직장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직장 상사가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낄 경우 직원의 조직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89%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네, 나를 존중해주는 곳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유지가 되고 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게 문제겠죠. 이 같은 무례함을 방치하게 되면요. 무례함은 조직 전반으로 전염돼서 확산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정신건강과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 정착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결국 회사에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한컷 이슈,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속 근로 장려금인데요. 이 귀속 근로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184만 가구에 2조 원 정도인데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령 금액이 무려 132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미수령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이 주소가 바뀐 경우가 가장 많을 수 있겠고요. 네. 장기간 집을 비워서 이 환급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홈택스나 핸드폰으로 손택스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근로, 자녀 장려금 항목을 선택해서 조회하고 국세 환급, 환급급 상세조회, 또 계좌를 신고하면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혹시 신청 자체를 놓쳤다면요.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도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낸 후에 환급금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미수령 금액이 많은 건가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세금을 매번 내고 있지만 나한테 환급금이 있었나?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국세청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세금 환급금이 근로장려금을 포함해서 87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납부액을 추정해서 미리 내는 중간 예납이나 원천 징수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 또 자녀장려금처럼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 또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국세 환급 항목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놓치고 있는 내 돈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이면 상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조직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